진로 레시피의 황진규, 강성찬, 민신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미래의 직업 세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민신태 팀장님이 가장 비중이 높으면서 진행 욕심을 내고 있는 방송이죠. 그렇죠. 하지만 청취율은 가장 안 나온다는 후문이 아닙니다, 들리네요. 아닙니다. 이게 저 열독률이라고 하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코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 방송이 그럼요. 오늘 그 이야기할 미래의 직업은 좀 재밌어요. 네, 좀 흥미로운 직업을 네, 재미없었으면 제가 또 준비해 민 팀장이 엄청 뭐라 하려고 했는데 되게 재밌네요. 그럼요. 그 제가 직장 생활도 그렇고 예전에 학창 시절을 돌아봐도 그렇고 늘 왕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그랬던 애들이 있었고 또 직장 가도 내가 또 직장 내 대표 왕따였거든요. 아닌데 얼굴 보면 가해자인데. 아니 가해자인데 직장에서는 진짜 대표 왕따였어요. 쟤는 뭐지? 뭐 이런 느낌으로 항상 소외됐었죠. 저는 항상 직장에서. 아우 막 이유가 뭐였을까 너무 궁금하고 그 관련자들 막 상담해보고 싶다고. 네, 그래서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는 좀 그런 게 없었는데 직장 다닐 때는 되게 많이 외로웠어요. 얘기할 데도 없었고, 왜냐면 뭐 조직에 제가 좀 적응을 잘 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되게 많이 외로웠었는데 그때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직업이 괴롭힘 방지 조언사잖아요. 네네. 네, 이 직업을 듣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직장 다녔을 때 있었으면 되게 조금 덜 외롭게 덜 힘들게 직장 생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회사 고용주를 위해서 일한다면 좀 무시무시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독립적이어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분은 월급을 사장한테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괴롭힘 방지 조언사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민 팀장님이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직원들, 이제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직원들을 위한 건강 검진, 그러니까 피지컬, 그러니까 헬스를 체크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맡아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제 출연 배경이 어떠냐면 벨기에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직장 내 따돌림과 성희롱 등의 문제에 대응하도록 그 50명 이상의 이제 회사에는 반드시 둬야 되는 그 직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에는 그러니까 직원들의 심리적인 갈등 해소와 다툼 관리를 하는 전문 인력을 괴롭힘 방지 조언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회사가 이런 분들을 딱 들어봐도 좀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회사 사정상 직원으로 고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외부 인력으로 이제 두는 이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직장 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신경을 쓴다라는 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직장 내 문제는 직장 내, 그러니까 니네 회사 문화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에서도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거를 승인을 받도록 한다라는 제도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직장인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괴롭힘 방지 조언사인데요.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대인관계 문제를 갖다가 이제 체크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성찬 씨가 진규 씨가 있는데 진규 씨가 이제 상사야. 근데 성찬 씨가 저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사하고 싶어요. 해. 네. 제가 상사고 진규 씨가 저의 어떤 부하인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진규 씨가 성찬 씨한테 과장님 저 보고 드릴 거 있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보고를 했는데 너는 하는 일 맨날 이러지? 지난번에도 그러고 이런 식으로 업무에 관련된 게 아니라, 하지만 또 둔한 진규 씨 그렇죠, 머리 극적 제가 뭘 그렇죠, 이렇게. 제가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다만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잘 느끼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 지금 좀 인격 모독인데 라고 하면서 회사 생활이 행복하지 않거나 저분이랑 나랑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고발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강성찬이 저 괴롭혀요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고 전 이렇게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상담 창구가 괴롭힘 방지 조언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조언사분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좀 강성찬이
너무했는데? 라고 하면 이건 조사가 강선찬 일로 오라 그래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일로 오라 그럴지 그거는 이제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아니 고발 난이도, 상담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진규 씨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좀 공정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마음과 정신에 두고 있다.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담, 그렇죠. 심리 상담을 기본 그렇죠. 베이스로 하고 그 외에 이제 일단 사실 괴롭힘이라는 게 조직에서 일단 발생하지 않는 게 일단 그렇죠, 우선이니까 아마 그렇죠. 예방 교육도 하실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 관계에서 그렇죠.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라는 걸 서로 하다 보면 그렇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떤 객관적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떤 심리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는 뭐 그런 일을 역할을 하시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 그러니까 뭐 어떤 관계사에게서의 그런 또 완충지대 역할로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좀 심하다 싶을 때는 조사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가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서 이동 등 직접적인 해결책을 회사에다가 건의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역할도 갖고 있다고. 기존에 그냥 심리 상담 같은 건 사실 그 개인 대 개인으로서 그 개인의 어떤 그렇죠. 마음을 바꿈으로써 치료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사실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그 실제적인 제도적인 지원까지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벨기에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이게 출연 배경도 벨기에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또 50인 이상 회사에는 무조건 이제 고용되고 근무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나 어떤 상담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조차도 뭐 예를 들자면 뭐 일반 직원들이랑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사무직 직원과 비슷한 예, 시간대 예, 예, 근무를 예. 하겠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 현장에 있으니까 충분히 그 회사 분위기나 이런 것도 잘 이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직업 자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될 거예요. 사실 그렇죠. 심리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심리적인 이론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방지조언사 역할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이나 이제 사회과학 분야 이제 전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상담도 필요하고 이제 그 조직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학교를 나오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 및 사회관련 분야의 전공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관련 경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회사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괴롭힘 방지 조언사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사고 방지 팀이라든지 인사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하시면서 약간 경력이 쌓이시면 그 올라가는 과정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독립적인 일을 하시다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A와 B가 이제 부닥쳤는데 A가 좀 회사에서 뭐 좀 인정받는 분이시고 B가 좀 아닐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A 친위적으로 이제 좀 해석이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언하시는 분 같은 경우 조직의 논리에서 좀 그렇죠. 멀리 떨어져서 그렇죠. 그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그렇죠,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유연한 사고 방식도 그와 더불어 굉장히 필요한데요. A와 B의 문제에 있어서 A 말 들으면 A일 것 같고 B 말 들으면 B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중간에서 그 균형을 잡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에피소드가 기억나네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옛날에 황희정승님께서 두 사람이 와서 막 서로 옳다고 얘기한 그래 이쪽만 들으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저 사람 말 듣고 그래 네 네가 말이 옳다. 그렇죠.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황희정승 같은. 민 팀장님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물 탄 술에 아닙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황정유 씨가 잘할 것 같은데. 왜요? 다년간의 왕따 경험으로 그건 원래 있지. 제가 왕따에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제가 당했다니까요. 조금만 고백이가. 준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당했나요? 잠깐 에피소드. 팀 내의 정보에서 소외되는 거지. 아니, 그 메일이 공유가 안 돼요? 그렇다기보다는 아니 노골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정규적으로 확실히 인폼돼야 되는 메일 같은 경우에는 오긴 하는데 메일의 내용들이 어떻게 액션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은 대부분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노하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제외되는 거지 뭐. 그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그렇게 또 많이 당했죠. 알겠습니다. 뭐 당했다기보다는 자초한 면이 많죠 제가. 그렇게. 그럼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덧붙이면서 이게 그럼 우리나라
그러니까 장래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직장인 근무 시간이 또 긴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긴다는 건 이제 관계가 길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흔한 농담으로 나 집에 잠깐 다녀올게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퇴근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동료와의 이제 대인 관계와 갈등이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많이 생긴다. 예,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렇죠. 동의합니다. 직장인들이 사퇴하는 네네. 이유 중에 거의 항상 상위권이 거의 1인 것 같아요. 일이 사람. 많고 이런 것보다 대인 관계 자체가 그렇죠. 힘드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근데 이 직업을 듣다 보니까 이 직업이 더 많이 생겨나면 생겨난다는 건 그만큼 그렇지. 직장 생활이 안 좋아진다는 힘들다는 거죠. 거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하나의 지표로서 보면 좀 씁쓸한 그렇죠. 지표네요. 그러니까 이게 장래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나라 직장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황이나 전망 쪽 전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긴 직업이 아니고요. 벨기에랑 미국이랑 영국에는 이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한국에는 뭐 자리를 잡은 건 아닌데 선진국에서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준비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미래 근데 국내에도 뭐 조직 심리 상담사 이런 일을 하시는 분 계시니까 그렇죠.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직에 우리나라 속해서.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조직 심리 상담사들이 계시고 또 똑같은 거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권한을 더 많이 주는 거죠.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죠. 또 예방 대책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예. 있게끔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 같아요. 조직 심리 상담사 플러스 더 많은 권한인 그렇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뭐 상담이나 이런 거 받으러 갔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통 나오는 답은 똑같잖아요. 회사는 이렇다, 조직은 이런 거야라고 하는 그런 교육인데 여기서는 기승전결을 얘기를 듣는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청소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게 이게 뭐가 달라고 하는 건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을 듣고 조사를 해주고 판단을 내려준다는 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회사 조직 문화에서 한 발짝 나가는 위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제 뭐라 그럴까 이거는 청소년들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고 있는 이제 분들 중에서도 많은 학부모분들 중에서도 아 이런 부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얼마 줍니까? 연봉이요. 네, 연봉 얼마 우선은 받습니까? 지금 평사원, 그러니까 지금 경력직이라고 하시는 분이 좋겠습니다. 초봉 기준인 거네. 그렇죠. 네, 초봉 기준 얼마예요? 한 3천에서 4천 정도. 하나로? 네. 좋네요. 괜찮아. 제가 좀 일단 해볼게요 한번. 제가 일단 3천에서 4천만 원을 못 벌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장인들의 이제 심리복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미래 직업 세계로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진로 레시피 미래의 직업 세계 괴롭힘 방지 조언사 편이었습니다.